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10개 시공사와 협력합니다. 평창군이 2023년 평창군 명예기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 중앙상가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 간 연합과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마련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는데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최종 정책 의제는 오는 11월 발표됩니다. 중앙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논의의 첫 걸음이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간 연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 전남 시도뿐 아니라 전남 일부 지자체 간 갈등,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자기 지역만 지역 소외의 대표 주자고 자기 지역에 혜택이 오면 지역 소외가 해결된다고 하는 주장을 너무 많이 봐요. 힘을 합쳐서 서울에 맞서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정주 여건 개선, 기술 발전 등 정부 맞춤형 정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적용 모델의 차이를 좀 두고 자율성을 두면 얼마든지 그것이 강점으로 전환돼 있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너 곳의 지역을 돌며 정책 의제를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왜 지방이 제대로 발전을 하지 못했는가를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에 제대로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최종 정책 의제는 오는 11월 지방시대 박람회 개최와 함께 발표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10개 시공사와 협력합니다. 광명시가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GS건설, 포스코 ENC 등과 건설 현장 전체 층에 대한 동영상 촬영과 층간소음 견실 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 같은 부실 시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현장 모든 층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시는 향후 분기별로 동영상 촬영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견실 시공 이행 여부도 층간소음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재건축 재개발 건설 현장 부실 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접종이 가능한데요.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위탁의료기관 관내 120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폐렴구균 백신을 1회 지원하고 다만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한 경우 추가 접종은 불필요하며 기저질환자는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중 접종이 가능하며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 기관에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전관리 실적평가에서 올해 상반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마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전관리 실적평가에서 올해 상반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물가 안정화 방안, 착한 가격업소 발굴, 지방 공공요금 관리 등의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는 올해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평상시와 성수기로 구분해 시기적 특성에 맞는 물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해와 올해 연속 물가관리 우수 등급에 선정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친환경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16일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두산 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친환경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을 대구 국가산단 2단계 구역에 착공해 2025년 9월 가동을 목표로 건립합니다. 먼저 배터리 소재 사업 전담 자회사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해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추진하며 민첩한 경영 체계를 구축해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대구 공장은 생산 라인 원격 지원 등 최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연구 개발, 실증, 사업화 등에 있어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2차 전지 소재 마더 팩토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구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대구 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와 각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17일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소통과 공감의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2023년 평창군 명예기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평창군 명예기자는 이전부터 활동해온 명예기자 2명과 신규 선발자 6명, 총 8명의 평창군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부터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명예기자는 문예 창작, 기사 작성, 사진 촬영 등 관련 전문성을 겸비하였으며 군정 소식지를 통해 지역 곳곳에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하고 대내외에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투자 유치에 탄력을 더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개 모집으로 선정한 6명의 민간 전문가를 투자협력관으로 위촉했습니다. 투자협력관은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과 유치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위촉식은 8월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투자협력관은 기업인과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군은 위촉된 투자협력관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횡성 관광택시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횡성 관광택시 6대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운행요금은 기본 3시간 7만 5천 원, 4시간 10만 원 등으로 요금의 40%는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0%와 관광지 입장료, 주차비 등 기타 비용은 관광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횡성 관광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운수 종사자는 8월 23일까지 횡성문화관광재단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폭염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한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고
현재 충청북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요금 차감 방식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성금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박경일 SK 에코플랜트 대표는 충북도청을 찾아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성금은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SK 에코플랜트는 충주 진천 지역의 5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가 경북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엠브레어 민항기 부문 대표이사가 참석해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구축을 위해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첫 번째 MOU를 기반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차세대 항공 인재 육성을 위해 업계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대구 경북공항 개항과 공항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세계적인 항공 물류 대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경북도는 대구 경북공항 배후도시에 항공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연계한 항공산업 공동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매주 끝자락의 밤을 환히 밝힙니다. 올해 포항 중앙상가 야시장이 개장했는데요. 9월까지 열리는 이번 야시장, 여러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가득해 중앙상가 일원의 활기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0일 포항 중앙상가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이날 개장식은 8주간 열릴 야시장의 여정을 축하하고 응원했으며 흥겨운 공연으로 가득한 한여름밤의 미니 콘서트가 함께 열려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9월 30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올해 야시장은 매주 특화된 주제에 맞춰 열리며 시민 참여형 야시장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체험형 플리마켓, 거리 문화 공연 등이 가득합니다. 또 시는 야시장 거리 곳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인근 쉼터를 마련하는 등 방문객들의 편의도 챙겼습니다. 한편 같은 날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함께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야시장 성료는 물론 중앙상가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대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대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습니다. 시는 상표 등록을 통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녹색도시 브랜드를 홍보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보행 중심의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긴 장마 이후 이어진 폭염, 그리고 태풍 카눈까지 한반도를 관통하며 식탁 물가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소값 상승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날에 맞춰 전통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선뜻 물건을 집어들지 못합니다. 각종 채소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때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날씨도 덥고 날씨도 또 그래서 그런지 작년 같으면 한 2,000원어치가 지금 5,000원어치 되니까 2배 이상이 올랐죠. 실제로 광주 양동시장 기준 알배추 한 포기 가격이 4,000원을 넘어서며 한 달 새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고추 600g 한 근 가격도 1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양념 채소류 가격도 여전히 높습니다. 대파는 1kg에 3,400원,
쪽파 1kg은 무려 11,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은 한 통에 3만 원을 넘어서 살 엄두를 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긴 장마 직후 이례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며 채소와 과일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지난주 태풍까지 한반도를 덮치며 농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채가 막 상추 같은 거 뭐 그런 야채가 너무 비싸요. 그렇게 조금 덜 먹어요. 덜 먹었는데 지금 오이가 50%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일부러 행사할 때 와요. 더 큰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까지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역시 봄철 냉해와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예년보다 수확량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돼 식탁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임대동에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세대가 무려 200곳이 넘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장담했던 임대사업자 측이 돌연 말을 바꾼 건데 이젠 재계약 세대가 적은 탓이라며 오히려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식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임대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대부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던 임대사업자 측이 불과 며칠 만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저희 전세금은 400억 대고 그 사람이 여기를 인수한 금액은 300억 대예요. 6월 10일 대표 나가지고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은 4억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른 곳으로 계약금을 거론한 세대들이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업을 하려던 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돈이 묶여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돈이 없다 해버리니까 이제 저는 시간을 거의 잃다시피 됐어요. LH 입주가 예정된 또 다른 임차인은 월세를 두 곳에 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나는 자기들은 돈 돌려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태가 왔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세대만 200여 곳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 측은 보증금은 허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전세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200여 세대 가운데 재계약 의사를 밝힌 세대가 40곳뿐이라며 책임을 임차인 쪽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110세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확보를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구에 지금 100% 법이 되는 게 하실 거예요. 계약 종료 흔적 어디 다 써드렸고 다 이랬어요. 경찰은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술품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컬렉터들과 수집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동국미술관이 반세기 이상 미술품 수집을 이어온 한 컬렉터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56년의 여름날, 바닷가 마을의 시끌벅적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구릿빛으로 그을린 사람들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합니다. 국내 인상주의의 선구자 고 오지오 화백의 스케치북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됐습니다. 힘찬 붓질로 그려낸 너른 품의 무등산 풍경. 80년대 시대적 상황을 담아낸 유화의 선명한 색채 대비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출신의 미술품 컬렉터 문웅 박사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광주 동국미술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전부 다 저하고 끊지 못할 인연들이 맺어진 작품들입니다. 아까 그 포스터에 있는 K군의 한일이라는 홍성담 우리 화백이나 전부 다 그런 관계여서 이제 그런 위주의 작품들을 가지고 온 거죠. 이번 전시는 호남과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내 대가들의 작품 다수를 선보입니다. 로덴과 쿠사마 야요이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국내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내걸려 개막 전부터 관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묵부터 해서 유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많이 이렇게 작가분들 작품을 수집하셔가지고
이곳에 많은 그림이 있으니까 다양한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호를 딴 인형미술상을 20년째 운영해온 문웅 박사는 이번 전시가 지역민들이 미술품 수집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월 3일까지 2달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광주 선운 2지구 LH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광주 전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아파트를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와 LH 광주 전남 본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에 휩싸인 광주 선운 2지구 LH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전국 아파트 15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준공 예정인 광주 선운 2지구 아파트가 포함됐는데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주차장 기둥 121개 중 42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일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업체들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이 중 선운 2지구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맡은 광주경찰은 국토부 의뢰 12일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가 15곳이 전국에게만 산지에 있어요. 이게 광주는 저희 선운지구니까 광주청으로 왔죠. 경찰은 지금까지 건축사와 구조설계업체 관계자, 감리 등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절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다시 찾은 빛 빛나는 제주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축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 단체장 및 독립유공자 유족,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축식은 광복회 합창단의 독립군가를 시작으로 도립무용단, 어린이 합창단, 도민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제주항일운동사 영상상영, 독립유공자 표창 및 나라사랑 글짓기 상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인에게 항일은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으며 광복은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으로 이뤄낸 역사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정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7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선제적 재정 전략과 국비 확보,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추진해 나가려면 도정과 의회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한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함께 지혜를 내면서 현안과 갈등 사안에 대한 좋은 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체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자 운동을 할 때 꼭 보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의 이로운 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의외로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자칫 과다 복용할 경우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 가금류, 계란 등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과 채소 등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